이번 주말에 IMF 춘계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이 타이거 지수가 붕괴될 조짐을 보인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금값이라든가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초미의 관심 속에 이번 주말에 IMF 춘계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회의를 앞두고 세계 시장이 좀 결코 평온치 않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예.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시장이 상당히 변수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국제 금값 얘기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국제 금값이 가장 이상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진단이 되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오늘 금값이 156달러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 1년 반 전에 국제 금값이 1936달러까지 갔습니다는 오늘 새벽에 끝난 상품 시장에서 보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1361달러인데요. 막판에 더 떨어져서 지금 1345달러까지 떨어진 상태다. 예, 추락의 끝이 어딜까 참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뭐 많이 떨어지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북한사태 결부해서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지금은 시장을 이길 때 국제적으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실패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그 국제 금값은 슈퍼사이클 국면이 종료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이 최근에 과시화되는 것이 지금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단 금값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 우리 한국경제TV의 밑에 이 나가는 자막들 보면 대부분 다 원자재 가격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WTI도 뭐 많이 폭락, 뭐 기금속도 폭락, 은도 폭락 해서 이런 게 나가는데 지금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N달러 환율도 지금 96엔대로 폭락했습니다. 아마 99엔 가니까 110엔까지 얘기하고 엔화 약세에 베팅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에 베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금값과 함께 곡소리가 났다. 이 편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달러 환율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도 이런 주변 상품 시장과 외환 시장의 모습에 급격한 변화를 못 이겨서 사실 세계 증시도 1%대의 하루 평균 1%의 폭락하는 양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10월에 제가 이러한 그 시장의 요동칠 때는 타이거 지수를 좀 염두에 주십사 해서 타이거 지수의 개념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했는데요. IMF 춘계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타이거 지수가 다시 재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타이거 지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나 그때 설명을 좀 못 들으셨던 분들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고요. 또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도 있을 듯한데 이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타이거 지수는 그때 소개해드렸습니다는 아직도 생소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뭐 국장이랑 같이 타이거 지수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정책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이 있으신 분들도 이 지수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최근에 시장을 얘기하고 경기를 얘기할 때 새로운 개념에 해당되는 타이거 지수 하면 경기 회복의 추적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지수가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하냐면 지금 위기 직후에 많은 그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양책이 효과가 제대로 나야 사실 시장이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부양책의 효과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소위 추적하는 이런 지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지수가 또 하나의 관심이 되는 것은 지수가 산출하는 기간이 임만한 기간이 아닙니다. 미국의 브룸킹스 연구소에서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젊었을 때 다시 한번 그 공부해서 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이 연구소를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그 위에 그 직업을 이 국제금융시장에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연구소의 어떤 위상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브루킹스 연구소와 그리고 경제 전문지에선 가장 지금 신뢰성이 높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세계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만들어서 또 하나의 그 관심이 된다고 보시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지수는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G20 국가 이번 주말에 이제 재무장관 회담을 열리는데요. 이 G20 국가의 모든 경제 생물체와 비슷해서 생물과 관련된 예전에 경기 사이클 연구 에크리에서 사실상 사이클 큐브에 의한 경기 예측 방법이
가장 예측에 정확하게 맞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비슷하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경기 부양책 효과가 얼마큼 나누냐 하는데요. 이 효과가 예를 들어서 어제 중국 경제 둔화, 또 미국의 오늘 지표 둔화 이렇게 되다 보면 경기 회복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끼었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폭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지수 자체가 주요 20개국의 어떤 경기 회복을 가늠하면 지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지수 자체가 와해 직전이라면 앞으로 세계 경제 그야말로 혼탁하지 않을까 그런 국면이 계속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찾아보니까 머들링 스루라는 증후군 언급이 되던데요. 단어 그대로라면 뭐 진흙속을 통과한다 뭐 이런 뜻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지수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지수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드링 스루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머드링 스루는 진흙탕을 헤매면서 세계 경제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흙탕을 헤매더라도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세계 경제가 앞으로 머드링 스루 국면이 지속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종전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지금 생각만큼 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 되도록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아마 시청자니 간의 기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또 우리 경제는 좀 다릅니다는 우리 경제는 더 안 좋습니다는 그런 것이 지금의 세계 경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의 기별이 되지 않은 것을 좀 만족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기 부양책에 추가적인 정책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재정 정책도 재정 적자 문제, 국가채 문제 때 추가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금리도 제로금리, 양적 완화 정책도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다 보니까 추가 경기 부양책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지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지표, 세계 중심국에 해당되는 지표가 약간 흔들리면 사실 그런 부분에 겹쳐가지고 시장에 의심스러운 행태가 나타나면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낀 금값부터 폭락하게 되고 또 엔화가 아베노믹스에서 경제권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엔화가 약세된 부분도 역시 엔화 가치에 거품이 낀 부분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폭락하는 거고 그다음 미국 경기 받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그 경기 회복세에 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둔화가 되는 거고 해서 지금의 이렇게 가격의 폭락세를 보면 많이 여건에 비해서 올라간 것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더라도 아주 지극히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의심을 받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걸 미리 감지되다 보니까 어제 느닷없이 금값에 대해서 긴급 진단했던 이런 모습을 방송해드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저 15일 이 타이거 지수가 발표된 상황에서 그 내용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뭐 보고서가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말 그대로 될 것인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머들링 스루가 과연 계속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혼란 상태일 때는 가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 모 기업인과 함께 시장의 실패, 그 다음에 정부의 실패, 가버먼트 페일러, 그 다음에 마켓 페일러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가버먼트 페일러, 마켓 페일러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 경제에 이렇게 얘기했던 규범과 기준과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가 지금 이 기회에 이렇게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서 사실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말씀을 심도 있게 토론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위기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그 세계 경제 환경을 보통 금융 환경을 뉴노멀 시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뉴노멀 시대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젤리형 구조다. 젤리형은 뭐냐 하면 경제가 잘 될 때는 사실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젤리가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탐스럽게 먹어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낙관적 기대가 흐르는데요. 그러나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되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젤리를 깨물면 납작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사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 시선 젤리형 이 질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네. 정부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금융사에 많이 그 배포를 했었는데요. 제1형 구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위기 국면의 상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말씀대로 위기 국면의 상시 국면에 쓰는 건 뭐든 스루브 진흙탕 속에는 세계경제 국제금융 질서가 단기에 소나기가 될 때 진흙탕이 튀기는 그 소나기가 멎으면 다시 단단해지는 이런 모습을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2018년까지 머더링 스루 국면이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예. 이런 기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대로 타이거 지수가 와해 직전에 몰리고 진흙탕을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새로운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네. 사실상 고집스럽게 이런 환경을 이렇게 기존의 정책이라든가 목표를 접근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부 이런 대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제 칼럼을 읽어보면 네.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논리가 없으면 말이 많아지고 앞뒤가 바뀐다 하는 아주 간결한 용어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사실상 뉴노멀 환경에 정책 당국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경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것에 아주 함축적으로 정규재 실장이 보여줬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네. 새로운 환경이 변하면 정책의 목표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정책 수단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 고집, 조금만 경기가 나아지면 금리가 동결. 그런데요, 오늘 같은 사태를 보고 어떻게 됐냐. 어제 한은과 관련해서 이렇게 금의 폭락기에 외환다변에 했다 해가지고 90톤 이상 매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 하는 이런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운 환경이 됐을 때는 정책도 변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뉴노멀 시대에서는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제3에 대한, 예전에 제3의 길이라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책 수단 가지는 아니니까 새로운 방향에 해당되는 제3의 길의 정책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페이고 정책, 그 다음에 일본은 간전 정책, 그리고 예전에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에서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키우는 레이고노믹스를 부활하자 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사실상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같은 이런 시장의 왜곡 부분을 환경에 맞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정책 당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2시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정책 당국자들이 2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이런 대목인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거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의 생물을 읽어야 되거든요. 시장의 생물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지수가 타이거 지수고, 그 다음에 경제사이클연구소의 사이클 큐브 같은, 다양한 큐브 맞추는 게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 큐브 같은, 사이클 큐브 같은 경제 예측 방법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2시부터 나와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매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뉴노멀 환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브릭스 이후의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흥경제 5개국 이외에 후에 이제 새롭게 거론되는 국가들 어떤 지역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만큼 국내 기업들도 그런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예. 기존에 가지 않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버트 푸스러의 가지 않는 길 이런 하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뭐냐면 도전 정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업이 요구하는데 바로 그렇지 않느냐. 예. 내가 갔던 길이 있고 가지 않는 길이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은 가지 않는 길을 택하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정책 대안에서는 종전의 관습대로 종전의 목표에 얽매여서 정책을 추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이 됐다 보니까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이 지금의 뉴노멀 환경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환경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해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뢰를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제3의 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폴스 브릭스에 해당된다. 자,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을 택해서 어느 정도는 눈에 익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선진국 이미 이제 경제발전 단계 어느 정도 멎어 있는 거.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흥미가 좀 잃어갈 때 단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는 브릭스 오면 이게 뭘까? 용어 자체가 예.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리 좋은 것 나오더라도 사람이 호기심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신흥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난 그렇습니다. 거죠. 많은 세월이 예. 됐죠. 예.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래서 그 신흥에 해당되는 네.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 말씀드린 제3의 길에 해당되는 그런 폴스 브릭스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 국가들 많죠.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않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금융위 속에 떠오르는 국가 중에 CBH라는 용어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3의 길에서 뭐 마빈스라든가 그다음에 브릭스라든가 이런 측면의 폴스 브릭스가 해당되는 국가에서 여기 나온 거로 비스타라든가 마빈스라든가 CBH라든가 미트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국가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너무 금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이런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비스타라든가 마빈스, CBH, 미트 그다음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네. 국가들이 대부분 다 폴스 브릭스 국가로서 제3의 길에 해당되는 이런 경제 권역이다. 이 국가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에 좀 흐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포스트 브릭스 그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뭐 머들링스로 말씀대로 증후군이 지속된다면 경제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항상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서 머더링스로 하면 네. 증시적인 측면과 상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행오버 현상입니다. 행오버 현상은 아마 진행자께서 술을 많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는 네. 술을 많이 하면 다음날 또 며칠 동안은 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혼탁스러운 숙취 현상. 힘이 들죠. 예, 예. 예. 힘이 드는 현상이죠. 바로 세계 경제 입장에서 머더링스로가 힘겹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기 직후에 경기 회복 얼만큼 얘기했습니다는 경기 사이클에서 보면 4년 주기현 주글라 파동으로 보면 이미 경기가 한번 회복해서 정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국면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그래서 아직도 경기 회복 가야 될 길이 많다 하는 얘기거든요. 증시적인 측면에서 그걸 발생하는 것이 바로 행오버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이 중심으로 피볼레이트에서 변동폭이 많이 심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 나왔습니다는 상품에서 보면은 사실 중위험 중수익 같은 재테크 상품 이런 것을 TV를 통해서 또 특정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같은 경우 이것을 전략적인 상품으로 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테크 상품이라든가 또 여기 이제 자막에서 빠지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인컴 펀드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컴 펀드보다는 예. 저희 금융지수로 보면 인코어 펀드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인코어 상품 같은 거. 지금은 세계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수시로 변동하다 보니까 가장 주도를 해서 인코어 상태, 코어의 내부적으로 해서 이것을 그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주는 이런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특정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식과 채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묶어서 고객에게 수익을 내주는 인컴 펀드 같은 개인적으로는 인코어 상품 같은 이런 상품의 퓨전 현상에서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필요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각광을 받는다면 수익률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그는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요. 다른 거와 달리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타이거 지수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둘러싼 영향을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